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승호입니다.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켜온 이제 85세가 된 늙은 의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잠깐,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혹시 혈당이 오르내리거나 무릎이 뻐근한 적이 있으신가요? 손주들과 놀고 싶어도 힘이 없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관절이 욱신거려 한숨 쉬신 적 있으시죠? 저도 압니다.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그런 날들은 정말 답답하고 가끔은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단 한 가지 약속을 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아주 흔한 재료 하나로 이 모든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3년 전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박영자 할머니를 잊을 수 없습니다. 72세의 할머니는 늘 동네에서 밝은 미소로 인사하던 분이셨죠. 손주들에게 김밥을 싸주고 마을 회관에서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며 웃음꽃을 피우던 분. 하지만 그날 할머니는 전혀 다른 모습이셨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떨리는 손으로 제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요즘 혈당이 자꾸 올라가고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없고 무릎이 아파서 걷는 것도 힘들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답답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죠. 할머니, 손주들과 다시 공기놀이하고 동네 공원에서 같이 산책하고 싶으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날 저는 할머니에게 약을 더 처방하거나 비싼 치료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한 가지 비밀을 나누었죠. 할머니, 집에 사과 식초 있으시죠? 그걸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부엌에 늘 있던 그 사과 식초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잠을 편히 자게 하고 관절 통증을 줄이고 심지어 심장까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이렇게 흔한 재료가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킬까 싶었죠.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실험하고 연구를 거듭하며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과식초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건강을 되찾아주는 작은 보물입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그날 저와 약속을 하셨어요. 선생님, 믿어볼게요, 해볼게요. 그리고 6개월 뒤 할머니가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이 할머니 손잡고 산책하자고 조르는데 무릎이 아파도 참고 따라가요. 밤에도 푹 자니까 기운이 나더라고요. 그 미소, 그 행복한 눈빛은 제가 의사로 일하며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과식초 한 스푼으로 삶의 기쁨을 되찾으셨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혈당 때문에 매일 걱정하시고 잠을 못 자서 아침이 피곤하고 관절 통증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사과식초의 11가지 놀라운 효능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첫째,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편하게 만드는 법. 둘째, 심장 건강을 지키고 관절 통증을 줄이는 비결. 셋째, 피부와 머리카락을 빛나게 하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까지.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집에서 비싼 약이나 병원 방문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죠. 하지만 이 모든 비결을 알려드리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건강을 되찾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웃으며 보내고 싶으신가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놀고 친구들과 차 한잔 나누며 수다 떨고 아침마다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저는 50년간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깨달은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나누고 싶습니다.
병원에서조차 쉽게 알려주지 않는 이 비결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시면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잠깐 멈추지 말고 이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3가지를 약속드릴게요. 첫째, 사과식초로 혈당, 관절, 수면 문제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겁니다. 둘째, 비싼 치료 없이도 건강을 되찾는 자신감을 얻으실 거예요. 셋째, 박영자 할머니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 부엌에 있는 사과식초 한 병에서 시작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수만 명의 환자들이 제게 보여준 변화는 거짓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손에 건강을 되찾을 열쇠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잠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저와 함께 이 작은 기적을 탐험해 보세요. 먼저 박영자 할머니가 어떻게 사과식초로 삶을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곧 여러분이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사과식초의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할 겁니다. 혹시 지금 부엌에 사과식초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벌써 한 발짝 앞서가고 계신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고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건강 저에게 맡겨주세요. 이제 사과식초가 어떻게 혈당을 잡고 소화를 돕고 심지어 체중까지 줄여주는지 그 첫 번째 비밀을 풀어볼까요? 잠깐, 여러분은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혈당 수치 때문에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다음 이야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50년간 환자들과 함께 발견한 사과식초의 놀라운 힘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거나 혈당 수치가 자꾸 신경 쓰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체중 때문에 무릎이 아프거나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병원에서 약을 더 먹으라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시죠? 저도 압니다. 그런 날들은 정말 힘들죠. 하지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사과식초 한 병이 이 모든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사과식초의 첫 번째 놀라운 효능 4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체중을 줄이고 심지어 콜레스테롤까지 낮춰주는 비결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한 발짝 더 가볍게 만들어 드릴게요. 먼저 사과식초가 혈당을 어떻게 안정시키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식사 후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몸이 피곤하고 장기적으로는 당뇨 같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과학적으로 사과식초는 이 문제를 놀랍도록 잘 해결해 줍니다. 2018년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준다고 해요. 쉽게 말해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제 환자 김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68세의 할아버지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너무 걱정하셨어요. 매일 혈당 수치를 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손주들과 놀아줄 기운도 없으셨죠. 선생님, 약을 먹어도 자꾸 수치가 오르내리니 답답해요. 그때 저는 할아버지에게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어요. 할아버지, 하루 2번 식사 30분 전에 사과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따라주셨어요. 3개월 뒤 병원에 오신 할아버지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요즘 제일 큰 낙이라고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정말 간단해요. 물 200ml에 사과식초 한 스푼, 그리고 꿀 반 스푼을 섞어서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하시면 좋아요.
꿀은 사과 식초에 톡 쏘는 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니 마시기 훨씬 편할 거예요.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식초는 꼭 희석해서 드셔야 해요. 원액으로 마시면 위나 치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꼭 물과 섞어주세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혈당 걱정 없이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소화 개선이에요. 여러분,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운 느낌 다들 아시죠? 저도 젊었을 때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나면 속이 부대끼곤 했어요. 사과 식초는 이런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해 줍니다. 사과 식초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음식이 더 잘 소화되도록 도와주거든요. 특히 고령이시면 위산이 부족해 소화가 더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사과 식초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 최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75세의 할머니는 소화불량 때문에 늘 속이 불편하셨어요. 선생님, 밥을 먹으면 속이 답답하고 가스가 차서 잠도 못 자요. 할머니는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드셨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할머니, 식사 후에 사과 식초 1티스푼을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한 달 만에 저를 찾아오셔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속이 너무 편해요. 손주들한테 떡국도 끓여줬는데 소화가 잘 돼서 기분이 좋아요. 그 미소가 저에게 얼마나 큰 보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용법은 이래요. 식사 후에 물 150ml에 사과 식초 1티스푼을 섞어서 천천히 마시세요. 특히 과식했을 때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효과가 좋아요. 작은 비법 하나 더. 사과 식초를 마신 후엔 물 한 모금으로 입을 헹구시면 치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최영희 할머니처럼 여러분의 식사 후 불편함을 확 줄여줄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체중 감량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살찌는 건 쉬운데 빼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체중이 늘면 무릎이 아프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지죠. 사과 식초는 지방 연소를 돕고 식욕을 억제해서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ml의 사과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은 12주 만에 평균 1.2kg을 감량했다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제 환자 이정숙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62세의 아주머니는 체중 때문에 무릎 통증이 심해지셨어요.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시장도 못 가요. 옷 입는 것도 부끄럽고요. 아주머니는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나이 들수록 살이 잘 안 빠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과 식초를 추천했죠. 아주머니,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 음료를 드셔보세요. 이정숙 아주머니는 6개월 동안 꾸준히 따라주셨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5kg이 빠졌고 무릎 통증도 훨씬 줄어드셨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시장 가는 길이 너무 가벼워요. 손주들이 할머니 예뻐졌다고 하네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덩달아 행복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00ml에 사과 식초 1스푼, 그리고 레몬즙 1티스푼을 섞어서 드세요. 레몬즙은 상큼한 맛을 더해주고 비타민C로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하루 한 번 공복에 드시면 지방 연소 효과가 더 좋아요. 팁 하나 드릴게요. 사과 식초를 마신 후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이정숙 아주머니처럼 여러분도 사과 식초로 가벼운 몸을 되찾아 보세요. 마지막으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줄이는 효능입니다. 여러분,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들으면 마음이 무겁죠. 고지혈증은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더 신경 쓰이고요. 사과 식초는 혈중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을 낮춰주는 데 효과적이에요. 제 환자 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70세의 할아버지는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먹고 계셨지만 약을 줄이고 싶어 하셨어요. 선생님,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자연스럽게 좋아질 방법은 없나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사과 식초를 추천했어요. 저녁 식사 전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할아버지는 4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고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범위로 돌아왔고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죠. 할아버지는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시 시작했어요. 그 말씀에 저도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해요. 저녁 식사 전에 물 200ml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희석해서 드세요. 저녁에 드시면 밤사이 몸이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팁, 기름진 음식을 드신 날엔 사과 식초를 조금 더 일찍 식사 1시간 전에 마셔보세요. 효과가 더 좋아질 거예요. 박민수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사과 식초로 건강한 혈관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과 식초의 4가지 효능을 들어보셨죠?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체중을 줄이고 콜레스테롤까지 낮춰주는 이 작은 기적,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사과 식초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장 건강을 지키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관절 통증까지 줄여주는 또 다른 효능들을 알려드릴게요. 잠깐, 여러분은 혹시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릎이 욱신거리고 몸이 무거운 날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과 식초가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줄지 지금부터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자, 잠시 숨을 고르고 함께 다음 비밀을 풀어볼까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릎이 욱신거리며 몸이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혈압 때문에 어지럽거나 간 수치가 높아 걱정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압니다. 그런 날들은 정말 힘들죠. 나이 들수록 이런 문제들이 자꾸 쌓여서 하고 싶은 일을 미루게 되잖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사과 식초 한 스푼이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지금부터 사과 식초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 통증을 줄이고 간과 신장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입니다. 자, 이 작은 기적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더 가볍고 건강하게 바꿔볼까요? 먼저 사과 식초가 혈압을 어떻게 안정시키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 혈압이 높으면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지죠. 심하면 병원에 자주 다녀야 하고 약을 먹어도 걱정이 끊이지 않아요. 사과 식초는 이런 문제를 놀랍도록 잘 해결해 줍니다. 사과 식초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2020년 연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g이나 낮아졌다고 해요. 놀라운 결과죠. 제 환자 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74세 할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늘 어지럼증에 시달리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요. 손주들 데리러 유치원도 못 가요. 할머니는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답답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죠. 할머니, 아침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2개월 동안 꾸준히 따라주셨고 다시 오셨을 때 미소가 가득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어지럼증이 거의 없어요. 손주들 데리러 가는 길이 너무 즐거워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덩달아 행복했어요. 사용법은 정말 쉬워요. 아침에 물 200ml에 사과 식초 한 스푼 그리고 꿀 한 티스푼을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꿀은 혈압 안정에 도움을 주고 사과 식초의 맛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하루 한 번 아침 식사 전에 드시면 좋아요.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사과 식초를 마신 후엔 물 한 모금으로 입을 헹구시면 치아를 보호할 수 있어요. 강순자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사과 식초로 혈압 걱정 없이
가벼운 아침을 맞이해 보세요. 다음은 심장 건강이에요. 여러분,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이죠. 나이 들수록 심장이 약해지면 쉽게 피곤하고 숨이 차고 일상생활도 힘들어져요. 사과식초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항산화제는 동맥 경화를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요. 제 환자 김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71세의 할아버지는 심장 건강이 걱정돼 병원을 자주 다니셨어요. 선생님, 가슴이 답답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할아버지는 약을 먹고 있었지만 더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과식초를 추천했죠. 할아버지, 저녁에 사과식초 한 티스푼을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김영철 할아버지는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고 병원에 오셨을 때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어요. 심박수가 안정되고 피로감이 훨씬 줄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친구들이랑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 게 낙이에요. 숨 차는 일도 없어요. 그 미소가 저에게 얼마나 큰 보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녁에 물 150ml에 사과식초 한 티스푼을 희석해서 천천히 마시세요. 저녁에 드시면 밤사이 심혈관이 편안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팁 하나 드릴게요. 사과식초를 마신 후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더 좋아져요. 김영철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사과식초로 튼튼한 심장을 유지해보세요. 이제 세 번째, 관절염과 염증을 줄이는 효능이에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무릎이나 손목이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한 느낌 다들 아시죠? 저도 85세가 되면서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한 날이 많아요. 사과식초는 관절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사과식초의 아세트산은 몸 안의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제 환자 이육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78세의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동네 공원 산책하고 싶어도 무릎이 아파서 포기했어요. 할머니는 약을 먹어도 통증이 계속돼 좌절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과식초를 추천했죠. 할머니, 사과식초 한 스푼에 생강즙을 섞어서 드셔보세요. 이육순 할머니는 3개월 동안 꾸준히 따라주셨고 다시 오셨을 때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선생님, 요즘 아침 산책이 너무 즐거워요.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할머니는 동네 친구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걷는 게 요즘 제일 큰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사용법은 이래요. 물 200ml에 사과식초 한 스푼, 그리고 생강즙 한 티스푼을 섞어서 하루 한 번 드세요. 생강즙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사과식초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요. 아침이나 저녁 편한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작은 비법 하나. 사과식초를 마신 후엔 무릎이나 손목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통증이 더 빨리 줄어들어요. 이육순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사과식초로 가벼운 몸을 되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간과 신장 건강입니다. 여러분, 간과 신장은 우리 몸의 청소부예요. 독소를 걸러내고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주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간 수치가 높아지거나 신장이 약해지면 피로하고 몸이 무거워져요. 사과식초는 간 해독을 돕고 신장 기능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제 환자 최민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69세의 할아버지는 간 수치가 높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셨어요. 선생님, 매일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돼요. 간이 문제인가 봐요. 할아버지는 약에만 의존하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과식초를 추천했죠. 할아버지, 아침 공복에 사과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최민호 할아버지는 4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고 병원에 오셨을 때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피로감도 훨씬 줄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요. 손주들한테 밥도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에 저도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해요. 아침 공복에 물 200ml에 사과 식초 1스푼, 그리고 레몬즙 1티스푼을 섞어서 드세요. 레몬즙은 간 해독을 돕고 상큼한 맛으로 마시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한 번 공복에 드시면 좋아요. 팁 하나 드릴게요. 사과 식초를 마신 후엔 따뜻한 물 한 잔을 더 마시면 간과 신장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최민호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사과 식초로 건강한 간과 신장을 유지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과 식초의 또 다른 4가지 효능을 들어보셨죠?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 통증을 줄이고 간과 신장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이 작은 기적.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사과 식초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빛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깊은 잠과 좋은 기분까지 선사하는 사과 식초의 또 다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잠깐, 여러분은 혹시 피부가 칙칙하고 자꾸 피곤하거나 밤에 잠을 푹 자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과 식초가 여러분의 외모와 기분, 건강을 어떻게 더 빛나게 만들어줄지 지금부터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자, 잠시 숨을 고르고 함께 다음 비밀을 풀어볼까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피부가 칙칙하고 생기가 없어 보여 속상하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자꾸 피곤하고 감기에 잘 걸리거나 밤에 잠을 푹 자고 싶어도 뒤척이기만 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압니다. 그런 날들은 정말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죠. 나이 들수록 피부도 체력도 기분도 예전 같지 않아서 가끔은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부엌에 있는 사과 식초 한 병이 이 모든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지금부터 사과 식초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피부와 머리카락을 빛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깊은 잠과 좋은 기분까지 선사하는 비결입니다. 자, 이 작은 기적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더 밝고 건강하게 바꿔볼까요? 먼저 사과 식초가 피부와 머리카락을 어떻게 빛나게 만드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머리카락이 얇아지면 자신감이 떨어지죠.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쉬게 되고 친구들과 사진 찍는 것도 꺼려지곤 해요. 사과 식초는 이런 문제를 놀랍도록 잘 해결해 줍니다. 사과 식초는 피부의 pH 균형을 맞춰주고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과 비타민은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줍니다. 제 환자 정미숙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65세의 아주머니는 칙칙한 피부와 얇아진 머리카락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셨어요. 선생님, 요즘 거울 보는 게 싫어요. 피부는 칙칙하고 머리카락은 자꾸 빠져요. 아주머니는 비싼 화장품을 써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간단한 방법을 제안했어요. 아주머니, 사과 식초로 세안해보세요. 정미숙 아주머니는 2개월 동안 꾸준히 따라주셨고 다시 오셨을 때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선생님, 피부가 맑아지고 머리카락이 덜 빠져요. 친구들이 피부과 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요즘 동네 모임에서 셀카 찍는 게 즐겁다고 하셨어요. 그 미소가 저에게 얼마나 큰 보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용법은 정말 쉬워요. 물 500ml에 사과 식초 1스푼을 희석해서 세안 후 마지막 헹굼물로 사용하세요. 주 2회, 저녁에 하시면 좋아요. 사과 식초가 피부와 두피를 부드럽게 정화해줍니다. 작은 팁 하나 드릴게요. 사과 식초를 사용한 후엔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올리브 오일이나 가벼운 크림을 바르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정미숙 아주머니처럼 여러분도 사과 식초로 빛나는 피부와 건강한 머리카락을 되찾아보세요. 다음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감기에 자주 걸리고 몸이 쉽게 지치죠. 특히 겨울이면 콧물 기침 때문에 고생하신 적 많으시죠?
저도 85세가 되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과 식초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와 항산화제는 장 건강을 개선해서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건강한 장은 면역력의 70%를 담당한다고 하니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제 환자 박준영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73세의 할아버지는 겨울마다 감기에 걸려 병원을 자주 다니셨어요. 선생님, 감기만 걸리면 일주일은 꼼짝 못해요. 손주들한테도 옮길까봐 걱정이에요. 할아버지는 약을 먹어도 자꾸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과 식초를 추천했죠. 할아버지, 아침에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박준영 할아버지는 3개월 동안 꾸준히 따라주셨고 다시 오셨을 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번 겨울엔 감기 한 번 안 걸렸어요. 손주들이랑 눈사람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의 그 밝은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침에 물 200ml에 사과 식초 한 스푼, 그리고 꿀 한 티스푼을 섞어서 드세요. 꿀은 장 건강을 돕고 사과 식초의 맛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한 번 아침 식사 전에 드시면 좋아요. 팁 하나 드릴게요. 사과 식초를 마신 후엔 요구르트나 발효식품을 조금 드시면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가 더 커져요. 박준영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사과 식초로 튼튼한 면역력을 쌓아보세요. 이제 마지막, 수면과 기분 개선이에요.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온몸이 무겁고 기분까지 우울해지죠. 나이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뒤척이다 아침을 맞는 날이 많아져요. 사과 식초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혈당을 안정시켜 밤사이 몸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고, 아세트산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제 환자 김혜진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70세의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밤마다 뒤척이다 새벽이 돼요. 낮에도 짜증이 나고 손주들한테 화낸 적도 있어요. 할머니는 수면제를 먹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과 식초를 추천했죠. 할머니, 취침 전에 사과 식초 한 티스푼을 물에 타서 드셔보세요. 김혜진 할머니는 2개월 동안 꾸준히 따라주셨고 다시 오셨을 때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선생님, 요즘 밤에 푹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상쾌해요. 손주들이 할머니 웃는 모습이 좋대요. 할머니는 요즘 손주들과 동화책을 읽어주며 잠드는 게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사용법은 이래요. 취침 1시간 전에 물 150ml에 사과 식초 한 티스푼, 그리고 꿀 반 스푼을 섞어서 천천히 마시세요. 꿀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사과 식초의 효과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비법 하나, 사과 식초를 마신 후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명상을 하면 수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김혜진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사과 식초로 깊은 잠과 밝은 기분을 되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과 식초의 3가지 효능을 들어보셨죠? 피부와 머리카락을 빛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깊은 잠과 좋은 기분까지 선사하는 이 작은 기적,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사과 식초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죠. 다음으로는 사과 식초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최고의 유기농 사과 식초를 고르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잠깐, 여러분은 사과 식초를 이미 사용해 보셨나요? 혹시 어떻게 골라야 할지, 얼마나 마셔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과 식초의 힘을 100% 끌어내는 비밀, 지금부터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자, 잠시 숨을 고르고 함께 다음 비밀을 풀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과 식초의 놀라운 효능들을 함께 알아봤죠. 혈당을 안정시키고 식물 튼튼하게 하고 피부가 빛나게 만드는 이 작은 기적,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잠깐, 사과 식초는 강력한 만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과 식초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결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최고의 유기농 사과 식초를 고르는 법입니다. 어떤 식초를 골라야 효과가 2배, 3배로 커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부엌에 사과 식초를 꺼낼 준비 되셨나요?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먼저 사과 식초를 사용할 때 꼭 지켜야 할 5가지 주의사항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사과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첫 번째, 절대 원액으로 마시지 마세요. 사과 식초의 강한 산성은 위장이나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항상 물 150ml에서 200ml에 한두 스푼을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제 환자 이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72세의 할아버지는 사과 식초가 건강에 좋다고 듣고 처음엔 원액으로 한 스푼을 꿀꺽 마셨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속이 쓰리고 하루 종일 불편하셨죠.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좋은 거라면서요?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셔서 하소연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사과 식초는 물에 타서 드셔야 해요. 그래야 몸에 부담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희석법을 배우고 꾸준히 따라주셨어요. 3개월 뒤 혈당도 안정되고 소화도 좋아지셨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젠 손주들한테 밥 해주는 게 즐거워요. 속도 편하고요. 그 미소가 저에게 큰 보람이었어요. 두 번째,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최대 2스푼, 그러니까 30ml를 넘지 마세요. 과다 섭취하면 위장이 자극받거나 치아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좋은 것도 적당히가 최고예요. 세 번째, 치아를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사과 식초를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고 30분 동안은 양치질을 피해주세요. 산성이 치아를 약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알레르기 반응을 주의하세요. 드물지만 피부 발진이나 속쓰림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의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약물 상호작용을 조심하세요. 특히 당뇨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사과 식초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영수 할아버지처럼 이 5가지를 지키시면 사과 식초를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사과 식초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모든 사과 식초가 똑같지 않아요. 시중에는 다양한 식초들이 있지만 건강을 위해선 최고의 유기농 사과 식초를 고르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유기농 인증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유기농 사과 식초는 화학 첨가물이나 농약 없이 만들어져서 몸에 더 안전하고 영양소도 풍부해요. 라벨에 유기농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제 환자 김옥순 할머니의 얘기가 떠오릅니다. 70세의 할머니는 처음엔 마트에서 제일 싼 사과 식초를 사서 드셨어요.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저는 병을 보자마자 알았죠. 그건 유기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유기농 사과 식초로 바꿔보세요. 효과가 달라질 거예요. 할머니는 유기농 식초로 바꾼 뒤 2개월 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피부가 환해지고 소화도 훨씬 좋아졌어요. 이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할머니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두 번째, 마더라는 침전물이 있는 사과 식초를 고르세요. 마더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성분으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가 가득 들어있어요. 좋은 사과 식초는 병을 흔들었을 때 약간 흐릿하게 보입니다. 맑고 투명한 식초는 대량 생산된 경우가 많아서 영양소가 적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사과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플라스틱 병과 반응할 수 있거든요. 유리병은 안전하고 식초의 품질도 더 오래 유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한국산 유기농 사과 식초를 골라보세요. 한국산 사과 식초는 품질이 뛰어나고 지역 농가를 지원하는 보람도 있죠. 예를 들어 경북 안동이나 충북 제천의 소규모 농장에서 만든 사과 식초는 정말 믿을만해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씀드려요. 좋은 재료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김옥순 할머니처럼 유기농 사과 식초로 바꾸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커질 거예요. 이제 작은 팁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사과 식초를 살 때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첨가물 없음이나 비가열이라고 적힌 제품이 더 좋아요. 그리고 사과 식초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햇빛이나 열에 노출되면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사과 식초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양을 조금씩 늘려가세요. 처음엔 하루 1티스푼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1스푼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이영수 할아버지와 김옥순 할머니가 그러셨듯이 올바른 방법으로 사과 식초를 사용하시면 건강이 확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과 식초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최고의 유기농 사과 식초를 고르는 비결을 들어보셨죠? 이 간단한 주의사항과 선택 기준만 지키시면 사과 식초의 놀라운 힘을 100% 끌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이 모든 비결을 실천하고 진짜 변화를 경험할 차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사과 식초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정리해 볼게요. 잠깐, 여러분은 사과 식초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부엌으로 달려가 병을 꺼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마지막 비밀, 지금부터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자, 잠시 숨을 고르고 함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과 식초의 놀라운 힘을 함께 알아봤죠?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와 머리카락까지 빛나게 만드는 이 작은 기적,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걸 집에서 부엌에 있는 사과 식초 한 병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죠. 하지만 오늘 이 모든 비결을 배우셨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바로 여러분이 이 비밀을 실천하며 삶을 바꾸는 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자,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건강한 몸으로 손주들과 더 많이 웃고 친구들과 산책하며 수다 떨고 아침마다 가벼운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될 거예요. 기억하시죠? 영상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영자 할머니를요. 72세의 할머니는 혈당이 오르내리고 무릎이 아프고 밤마다 잠을 못 자는 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손주들과 놀아줄 기운도 없고 동네 공원 산책도 포기했던 그 시간들. 할머니의 눈에는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죠. 그때 저는 할머니에게 약속했어요.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사과 식초 1스푼으로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6개월 뒤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혈당은 안정됐고 무릎 통증은 훨씬 줄었어요. 무엇보다 밤마다 깊은 잠을 자면서 아침마다 기운이 넘치셨어요. 할머니는 저를 찾아오셔서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이 할머니랑 공기놀이 하자고 조르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다니 왜 진작 몰랐을까요? 그 환한 미소, 그 따뜻한 목소리는 제가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박영자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혈당 걱정 없이 손자와 자전거를 타고, 정미숙 아주머니는 빛나는 피부로 동네 모임에서 셀카를 찍고, 김혜진 할머니는 깊은 잠 덕에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웃고 계시죠. 이 모든 분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사과 식초 1스푼, 하루 5분의 작은 노력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엌, 그 작은 병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비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째,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기 위해 식사 전에 물 200ml에 사과 식초 1스푼을 타서 드세요. 꿀이나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죠. 둘째, 심장과 관절을 튼튼하게 하려면 저녁이나 아침에 생강즙과 함께 사과 식초를 마셔보세요. 셋째, 피부와 면역력을 위해 사과 식초로 세안하거나 아침에 꿀과 함께 마셔보세요. 그리고 깊은 잠을 위해 취침 전에 사과 식초 1티스푼을 물에 타서 드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항상 물에 희석하고 하루 2스푼을 넘기지 마세요. 유기농 사과 식초, 특히 마더가 있는 제품을 고르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이 간단한 방법들 하루 5분이면 충분해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한 달 뒤 거울 속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지만 지금 시작하면 언제나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50년간 환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깨달았어요. 건강은 큰 돈이나 특별한 기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사과 식초 1스푼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을 더 많이 만들어줄 작은 선물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 달 뒤 여러분이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뛰놀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 떨고 아침마다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요. 그 모든 게 지금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서 사과 식초병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물 한 잔에 사과 식초 1스푼을 타서 마셔보세요. 그 작은 첫걸음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비밀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건강해진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을 잡고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비법을 나눌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저는 언제나 여기 있을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배운 걸 잊지 말고 꼭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밝고 건강해지는 그 순간 저도 멀리서 미소 짓고 있을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